윤석열이 유죄 받으면은 국민의힘 400억 토해내야죠. 네, 뭐 선거법상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 명백하게 거짓말이고 유죄 아니에요? 뭐 이제 기소되고 또 재판을 받아봐야겠죠. 그런데 저 우리 국수본 예. 수사국장, 법무장관, 도대체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검찰도 지금 의원들이 지적한 대로 이 모양이고, 경찰은 더 엉망이고, 이걸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낭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꿈은 이루어져요.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꿈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오세훈 시장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법원 행정처장이. 오늘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생중계는 아니지만 이제 기자들이 보고 설명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1,000만 원 유죄 판결한 것은 아주 환영하고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 법원과 심우정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은 다른 법원이에요? 같은 법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 행정처에서 말씀드리기가 자, 그렇게 말씀하실 걸 알았고요. 어떻게 됐든 오세훈 지식인이고 5선 서울시장이에요. 1,000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금까지 거짓말한 것,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재판을 받아봤지만은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인정할 것은 했어요. 저는 오세훈 시장은 항소를 포기하고 1,000만 원 벌금 납부하고 한강 버스나 한번 타고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머지 재판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이런 사람들 구속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개입한 것도 사실인데 같은 법조인이라고 해서 감싸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보면은 제가 법무장관님께나 공수처 질문을 했지만은 국수본에 질문을 했지만은 어디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법무장관께서도 네. 우리 의원들이 다 보고받고 하신 지적이니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아까 큰 소리 쳤어요. 뭐 지금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든 아무리 국회의원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옳다고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옳다고 주장한 건 아니고요. 그럼 틀렸다고 했어요? 그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믿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뭐 저희 법무부도 어떤 변화시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아니 있습니다. 최선 다하고 많이 개혁되고 있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청주 저 시의원 저것은 명명백백하잖아요. 그러면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제 개별 사건의 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검찰이 정말 피해자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특히 인권 감수성을 좀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해주세요. 네, 저희가 뭐 거의 매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수본도요. 예. 행안부 장관 계시지만은 내가 국수본 국장께 질문하는 게 저는요 그냥 법사위원 제일 오래 하면서 무조건 사법부
무조건 경찰. 1분 더 주세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1분만 주세요. 처음부터 성추행으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살인, 미수 혐의로 먼저 영장을 청구해서 그 피의자를 신변을 확보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우리 절차가 이렇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경찰을 무조건 은폐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똑똑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수본에 제가 질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으로 영장을 올리고 그 송치 의견을 올린 거죠? 예. 그리고 옆에다가 성범죄 혐의와 스토킹 혐의 이것도 달았습니까? 예,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도 자료에 배포를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구속 기간 10일 내에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피해자 케어라든지 이렇게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청소년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청과를. 그래서 그 여청과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건 반드시 추가 송치가 될 거니 일단 시간에 쫓긴 살인죄를 먼저 송치를 하고 그 이후에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추가 송치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달아서 올린 거죠? 보도자료에 그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보도자료도 그렇게 예, 배포했고 네.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보도자료 그렇게 배포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살인으로 송치하고 예. 그리고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넣었다고 했는데 예. 그러나 경찰이 잘못한 부분들은 명확히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나 그 내용은 그렇게 해서 송치되었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아까 통신 내역 보존 조치했습니까? 경찰은 보존 조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보존 조치했다고 보고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존 조치를 해야 된다. 예. 이 영장 자체가 별건이라며 검사가 기각시켰을 때 이제 하루하루가 시간이 갑니다. 우리가 이 영장 받아올 테니까 보존 조치 해달라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영장 자체가 별건이라며 검사가 기각시켰을 때 이제 하루하루가 시간이 갑니다. 우리가 이 영장 받아올 테니까 보존 조치 해달라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우리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 예.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오늘 당선 무효형 선고가 됐습니다. 예. 이 사건은 명백히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직 서울시장 신분으로 이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가지고 지금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지금 서울시장이 다시 됐는데 매우 본인 이런 범죄 사실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이 시점에서 본인의 거취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법원에서는 이 사안이 신속하게 재판이 돼야 됩니다. 네.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2월까지는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야 됩니다. 이 당선 무효형에 대해서요. 그러면 우리 2024년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정광석화처럼 처리했던 대법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행정처장님도 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셨잖아요. 예. 네. 그랬으니까 이 사건도 오세훈 사건도 대법원까지 신속하게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법관을 이렇게 제청 안 하고 계시면은 침대 재판을 계속해서 오세훈 이 시장이 자격도 없는 시장이 계속 이 서울시장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 제청을 빨리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왜 그거를 지금 최대한 몇 빨리- 달이 되었는데 제청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국민을 대리해서 묻습니다. 대법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신속하게 제청하셔가지고 대법관 구성, 대법원 구성을 하셔야지 이 재판도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대법관 제청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열 조정관님, 예. 기각사유 좀 띄워주세요. 이 사건, 최영중 사건 기각사유가 뭐냐 하면은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존재할지 여부를 현재로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 그래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제가 저런 통신영장 기각사유는 처음 봤어요. 제가 검사 24년 했거든요. 저 사건이 저런 통신영장 기각사유 보셨어요, 조정관님? 매우 이례적입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성착취, 아동 성착취, 13살짜리거든요. 이 13살짜리한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범죄 사실이 저렇게 돼요. 의제 강간,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음행 강요 매개. 저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구속을 시켜야 되는 범죄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착취 목적 대화 저 수백 개의 대화 중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제가 차마 입에 담기가 어려워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려요. 지금 예. 별건 피해자 가능성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 착취 대화를 보면요. 이 사건의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요. 저 통신영장은 그 성착취 대화 중에 카톡으로 아마 그것이 증거가 있을 텐데 그거와 통신 내역을 조회해가지고요. 피해자를 특정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피해자를 특정하려고 통신영장을 경찰이 신청했는데 피해자 특정이 지금 안 돼서 영장을 기각을 해요.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이 수사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추가 수사를 성착취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아동 성착취 수사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의심되는 정황, 별건 피해자 수두룩빽빽한 별건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통신 내역을 신청했는데 그러면은 카톡에 대화한 시점이 나올 것이고 통화 내역이 나오면 거기서 주고받은 그 시점의 통화, 전화번호를 추적해 들어가면 피해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성착취 수사를 하고 있어요, 경찰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착취 수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저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저 최영중 시의원 나 피해 당했습니다. 아동들이 와가지고 고소합니까? 저 경찰서에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야 영장을 또 해줍니까? 피해자가 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수사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아동인데 수사를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저런 영장 기각은 없습니다. 예. 조정관님, 그렇죠? 예. 지금 검사의 저 영장 기각은 말도 안 되는 기각이에요. 저런 통신영장을 기각하는 검사, 저런 검사가 무슨 피해자 인권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13살짜리 아동의 인권이에요. 저는 이 통신영장 기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수사를 방해한 거예요. 이 성착취 수사, 피해자가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수백 명이 될지 알 수 없는 이 성착취 수사에 대해서 특히 아동이 될지 장애인이 될지 어떨지 알 수 없는 이 수사를 경찰이 하겠다는 것을 저 통신영장 기각으로 1분 더 드리세요. 네. 피해자가 저 카톡 대화 속에 나오는 피해자가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수백 명이 될지 알 수 없는 이 성착취 수사, 경찰이 하려고 했던 이 수사를 검사가 통신영장을 기각함으로써 피해자 추적이 어려워요. 저것은 피해자가 갑자기 청주 경찰서 와가지고 나 피해 이 성착취 당했다고 신고를 할까요? 저렇게 수사하는 성착취 수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정관님? 맞습니다. 매뉴얼대로 한 겁니다, 경찰은. 예. 그런데 검사가 저걸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통째로 기각했어요. 기간을 정한 것도 아니에요. 통신영장을. 이거는. 그러면 저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검사가 피해자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범죄 피해자 인권 운운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검사에게 수사권을 줘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기각입니다. 법무부에서 철저하게 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정경환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사항들 잘 검토해갖고
이런 유형의 사건들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또 관련된 수사의 어떤 지침들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